(2022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할까요? 소환을 받았죠. 자,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이미 소환을 받아서 출석을 했습니다. 부부 소환, 부부 출석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라는 기소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도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제목, 부부 소환, 부부 기소 앞둔 이재명. 그러한 이재명을 위해서 호남은 일어날 것인가? 네, 저는 이 관점을 주목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딸들이나 일어나서 조금 외치다 말 것이다. 개딸들이나 조금 일어나서 외치다 말 것이다. 네, 저희 예측입니다. 지금 사태 이재명한테는 전쟁입니다. 한동훈과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한낱 수사일 뿐입니다. 이 정도 수사를 갖고 전쟁이라고 느끼는 이재명은 겁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8월 23일 날 김혜경 씨가 법카 유형 과정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관과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가 지시를 해서 남성 직원 A 씨가 개인 카드로 썼다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배 전 사무관이 지시를 했다는 건 피해갈 수 없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김혜경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남부경찰청의 수사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남부경찰청은 이걸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 김혜경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본인 밥값만 했다가 나중에 이 배모 사무관 등을 통해서 이 3명의 국회의원 부인 밥값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남부경찰청은 이 사실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피해가기 어렵다는 암시를 준 거죠. 김혜경 씨는 경찰 소환에 바로 응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시간을 일주일쯤 끌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는 부인을 위해 뭐라 그러는가 하면 78,000원짜리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78,000원짜리 사건이니까 봐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웃기는 얘기였죠. 네. 그리고 이 배모 전 사무관과 가까웠던 사람, 또 그분은 이 배모 전 사무관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 건물 3층에 살았는데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분은 민주당 경선을 할 때 이재명 측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민주당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많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내일이죠. 이재명, 남편인 이재명, 당신은 검찰로 오시오 하고 소환장이 날아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 대변인이죠. 이경 씨가 지난 8월 말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7.77%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77.77%.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 대변인은 이 사실을 거론한 후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했다. 네.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광주 사태 이후에 체포돼서 내란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5년도에 김영삼 씨가 중심이 돼서 그건 뭔가요? 민추인가 뭐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 한다 그러고 해갖고 하다 보니까 DJ가 들어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한 지 777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이경씨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77일, DJ의 777일과 이재명의 77.77% 묘하게 겹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는 모양이죠. 그리고 서생적이라는 건 저 같은 이런 글쟁이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한 김대중 대통령, 실용적 민생제일주의자로 신뢰를 쌓은 이재명 당대표, 느낌이 좋다, 기대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슬슬 친이명계는 이재명 씨를 김대중과 비교하기 하거나 오버랩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난 9월 2일 당대표가 된 이재명 씨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생 강조한 실용적 민생개혁이라는 길로 확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이고 자신을 향한 수사가 바짝바짝 조여오는 시점에서 광주에 가서 김대중 센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DJ의 실용적 민생개혁이라는 길로 확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라고 DJ를 거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는 지난 대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글쎄 뭐 좌절을 겪은 거는 이재명이겠지 뭐. 그 표 하나 찍어줬다가 얼마나 뭐 떨어진 사람이 더 아프죠. 지지한 사람들이야 그 순간에는 뭐 폭발적으로 감정이 올라가지만 지나고 나면 에휴 그러니까 졌지 그 다음에 XX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밀어줘도 안 되는구만 이러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변모시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반드시 바꿔내겠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은 우리는 호남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명 세력이 이재명이지. 그리고 이재명 친명계도 좀 지나면 쓱쓱 털고 나옵니다. 붙어 있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지지하고 밀어줘도 못하는 이 XX야 이러고 나옵니다. 이재명 씨는 계속 연설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또 광주를 자기와 일체시켜서 나를 보호하게 하라, 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살살 유도를 합니다. 요거는 히틀러도 썼던 방법이고 민주당의 모태이고 또 본거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의 많은 시도민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근데 왜 범죄 행위를 왜 해?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씨를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씨가 9월 6일 날 검찰에 와라 하고 소환장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정치보복 수사라면서 규탄하겠다. 그걸 논의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규탄이야 하겠죠. 근데 과연 민주당이 그리고 호남이 이재명을 막아줄까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할 것이고 민주당과는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 그랬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 대표가 할 것이지만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이 대표가 날아가면 당이 큰 손해를 보니까 고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아주겠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은 출석하는 것, 즉 검찰에 소환장 받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모르겠다. 지난 9월 1일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원이 되셨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탁 켜고 봅니다. 거기에 문자가 딱 떠 있습니다. 그 측근 중에 측근인 김현지 씨가 보낸 거였죠. 검찰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9월 6일 날 소환하겠다라는 거 날라왔다는데 소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SBS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묻죠. 이재명 씨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소환에 응하는 건 본인의 자유다. 라고 한 후 참 말을 이쁘게 잘합니다. 그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고 썼지만 전쟁이라고 한 말이 확 퍼지면서 이재명의 심정으로 다 알려졌죠. 이재명 소환하는 거는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일 뿐이다.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재명도 그 중에 하나다. 너만 왜 전쟁이니?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쟁, 핵전쟁 더 큰 걸로 보겠죠. 잘못된 건 아니다. 두려움 빠진 거지만 일개 범죄인에 대한 소환장인데 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쩌냐 그랬더니 구체적 사안은 장관인 내가 평가할 건 아니다. 그리고 조국 씨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합니다.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뭐 어떻다 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네. 맞죠?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을 얘기했네. 요 정도 얘기하면 저렇게 여론몰이 하는 세력들이 창피해집니다. 지금 이재명도 민주당을 동원하고 또 호남을 앞세워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전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전쟁 아니야. 전국에 수많은 선거법 위반자들 중에 당신도 껴있어서 범죄 수사하는 거야. 전쟁 아니야. 그러면 호남도 머쓱해지고 민주당도 머쓱해지고 아유 참 힘 빠지게 만드는데 한동훈 대단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국힘당도 이재명 조롱에 나섰습니다. 뭐 조롱을 일부러 논할 필요 없죠. 팩트만 갖고 딱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조갑재 부장한테 옛날에 배운 게 살인자를 취재할 때 살인자 변호인을 만나서 그 변호인의 논리로 그 살인자가 살인자임을 증명하는 기사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요구였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그랬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 팩트가 살인을 한 게 사실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 팩트는 부인 못 하잖아요. 팩트를 부인하더라도 구차하잖아요. 구차한 팩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참 구차하다. 그래서 이 기자 입장에서는 이걸 살인으로 본다라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팩트를 쭉 쓴 다음에 참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 살인을 했네요 라고 쓰면 절대 문제가 없다. 저희 깨달은 사실입니다. 지금 쭉 팩트를 가서 경찰이나 검찰이 물고 늘어지니까 뭐 전쟁이다 막 변호인들은 막 자기 의뢰인 살리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전쟁이라 그러지만 일개 범죄인의 하소연일 뿐이다. 너 같은 사람 세고 셌다. 왜 호남을 동원하고 민주당을 동원하니? 네 변호인 정도만 동원해. 부인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왜 집안이 그래? 그 말은 안 하지만 밑에 딱 깔고 있는 거죠. 성일정 정책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씨가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규현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러한 정책은 맨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일종 의장이 딱 거론하면서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 아니겠느냐. 이 대표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맨날 하겠다 이겁니다. 이재명 발언으로 이재명을 제압하는 거예요. 제가 조갑재 부장한테 늘었던 살인자
변호하는 사람의 논리로 살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팩트가 들어가면 팩트가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한동훈 씨가 계속 팩트 위주로 들어가고 기자들도 팩트 위주로 들어갑니다. 요즘 기자들이 사건을 제가 늘 좀 아쉬운 게 옛날에 우정창이라고 하는 월간조선 기자가 국정원이 이한영이죠. 원래 이름은 이일남, 본명은 이일남인데 김정남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 친구를 스위스에서 데리고 왔죠. 그런 사실을 몇십 년 만에 딱 밝혀서 터뜨립니다. 초대형 세계적인 특종이죠. 그 다음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 황정엽 씨가 우리 쪽으로 망명을 해옵니다. 근데 망명 비하인드 스토리를 쫙 연재를 합니다. 세계적인 특종이죠. 그런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했는지 기자들은 잘 모르죠. 저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게 기자지. 어떻게 대비했는들이 받아준 것 같고 선생님, 교수님한테 질문하듯이 질문 몇 개 갖고 기사를 쓰는 요즘 기자들. 그러니까 팩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은 본인이 팩트를 파고들어서 딱 믿는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팩트를 들고 왔을 때 받아주는 편집장, 조갑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보통 편집장들은 그런 거 들고 와도 못 해줍니다. 저는 숱하게 겪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로 돌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이재명 씨. 사이다 발언으로 마구 자기가 책임 없을 때는 마구 떠들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대로 그한테는 족쇄가 되러 날아옵니다. 자기에게 날아온 소환장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그는 겁쟁이란 뜻이죠. 타인의 죽음. 지금 그가 연루된 사건 관련해서 몇 사람이 세상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근데도 그걸 외면하고 있죠.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처럼 떠들어. 저는 이재명 씨를 비겁자로 봅니다. 자칫하면은 그 부분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조차도 호남조차도 보호하지 않으면 개딸들이나 조금 나서겠지만 그들도 결국 신나지 않을 겁니다. 여론이 지지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문제를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형이 부정부패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부정부패를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때 친노 세력은 패족이라고 해서 스스로 무너졌는데 그런 선택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일어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노무현은 자기가 닥쳐오는 운명을 피해가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한번 그렇게 했던 거죠. 이재명 씨는 그럴 용기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니까. 개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호남이 보호해줄까? 진짜 우리 호남이 그렇게 쉽다고 보는 것도 웃기죠. 겨우 범죄 행위로 수사받으면서 무슨 전쟁이야. 한동훈의 뼈 때리는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